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43회차 EPL 분석 및 성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으로 10경기 적중을 해서 아쉽게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회차에 비해서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챔스와 유로파 변수가 있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벌리와 10위 뉴캐슬 경기인데요. 벌리는 직전 경기 토트넘에게 5대0으로 대패를 했고 뉴캐슬은 사우스햄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뉴캐슬 쪽에 39.4%고요. 벌리는 홈에서 4승 4패, 5경기 2승 3패, 뉴캐슬은 원정에서 3승 5패,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벌리는 3연패 중이고 뉴캐슬은 2연승 중입니다. 벌리는 구드문드손 선수가 부상이고 웨스트우드와 반스가 복귀 예정입니다. 뉴캐슬은 예들린이 복귀 예정이고 막시맹이 부상인데 최종픽까지 좀 참고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시맹 선수가 뉴캐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막시맹 선수가 없다면 좀 타격이 커 보입니다. 벌리는 지난 경기 반스가 부상이어서 로드리게스 선수가 나왔는데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벌리 전술을 높이를 활용하는 그런 제공권 전술을 봤을 때 반스에 비해서는 아쉽긴 했습니다. 맥닐 선수가 좋았고 피터스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그리고 역시 세트피스가 좋았던 벌리였습니다. 수비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스피드가 느린 부분과 침투 선수를 막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벌리의 모습이었고요. 뉴캐슬은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마찬가지로 5팩 형태로 나왔고 막시맨과 알미론을 활용한 그런 공격 패턴 역습시 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좋았습니다. 졸링턴은 여전히 아쉬웠고 타겟맨으로서의 역할은 캐롤이 직접 본인이 마무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비 선수들에게 부담을 줬던 부분이나 아니면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았습니다. 두브라 브라 키퍼는 좋은 세이빙을 보여줬고 쉘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는 세트피스에서 아쉬웠고 후방 지역에서 압박에 의한 패스미스들이 좀 압박에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일단 공에 집중을 하면서 돌아뛰는 선수들을 막하지 않는 모습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막시맹의 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픽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뉴캐슬의 수비 단점들 중에서 수비 단점들은 돌아뛰는 선수들을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압박에 약한 그런 부분들인데 벌리에 크게 해당되는 부분은 세트피스에서 수비가 좋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 벌리의 수비진을 알미론과 막시맹이 있다면 충분히 뚫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캐슬 쪽으로 몰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벌리가 홈에서 좋은 편이고 벌리가 지금 4연패 중이고 3연패 중인데 만약에 뉴캐슬이 이긴다면 벌리는 4연패 뉴캐슬은 3연승인데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스와 웨스트우드가 복귀하는 벌리 사이드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팀 무승부 빈도가 적고 홈과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어서 승패 쪽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경기는 투폴로 가져갈 예정이고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 4연패의 벌리, 3연승의 뉴캐슬은 보이지가 않아서 벌리패의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 초안픽은 벌리의 승무, 투픽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4위 첼시와 15위 본머스 경기인데요. 첼시는 직전 경기 에버튼에게 3대1 패배, 본머스는 리버풀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홈 승리에 81.5%로 많은 비율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이 몰린 경기입니다. 첼시는 홈에서 4승 2무 2패, 5경기는 2승 3패, 본머스는 5패인데요. 두 팀 다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첼시는 리디거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본머스는 킹과 아케가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케 선수는 복귀보다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이 경기 부상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는 윌슨이 부상을 당했고 해리 윌슨은 복귀를 합니다. 첼시는 콩테, 코바치치 외에는 좋지 않았던 그 첼시의 선수들이었고요. 알보람의 결정력은 아쉬웠습니다. 주마는 역시 주마였고 케파의 실수 이 부분은 케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주마도 좀 잘못이 있었다고 보긴 합니다.
조르지뉴가 없으면서 볼 배급이 아쉬웠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지난 경기 첼시였는데요. 본머스는 윌슨과 솔랑케가 투톱으로 나왔는데 준수한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이저는 크로스도 좋았고 레르마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케가 부상 교체 아웃됐지만 이번 경기에 출전 가능해 보이고 윌슨이 없는 부분은 좀 커 보이긴 해요. 본머스 입장에서.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와 키퍼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과 패스미스, 세컨볼 다 상대에게 주는 부분과 볼 처리가 좋지 않고 스피드도 느린 부분 이런 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본머스가 좋았을 때는 수비가 어느 정도 끈끈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좋은 경기는 첼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첼시가 우세해 보이고요. 리드거가 복귀한다면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격진이 너무 강해서 본머스가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진출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에서 킹이 복귀를 한다면 볼 소유 시간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무승부도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주중 챔스 라인업을 보고 최종 픽의 단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초안은 본머스가 5연패라는 점과 킹이 복귀한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첼시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8위 셰필드와 17위 아스톤빌라 경기인데요. 셰필드는 직전 경기 노리치에게 2대1 승리, 아스톤빌라는 레스터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셰필드 쪽에 66.7%고요. 셰필드는 홈에서 3승 1무 4패,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5경기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습니다. 빌라는 원정에서 1승 1무 6패, 엄청 안 좋고요. 5경기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빌라는 2연패 중입니다. 또 밍스가 부상으로 보입니다. 셰필드는 우측 사이드백 발독 선수가 좋았고 좌측 사이드백인 스티븐스도 좋았으며 두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발독이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윙백인 스티븐스가 헤딩골을 넣는 장면은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높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룬스트럼은 여전히 패스가 좋았고 발독이 높은 위치에서 개인 능력으로 인한 골을 만들어내거나 오버래핑 후에 크로스 하는 장면들은 좋았습니다. 3백의 한 명인 바샴 역시 높은 위치에 올라갔었고 맥골드릭 선수도 좋았습니다. 수비 숫자가 적다는 점은 수비 숫자가 좀 많은 공격 시에 많은 선수들이 가담을 하다 보니까 역습을 하는 팀들에게는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빌라는 글릴리시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맥타겟과 엘가지도 좋았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도 좋았습니다. 루이지의 침투도 좋았지만 수비는 여전히 좋지 않았네요.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밍스가 교체 아웃이 됐었고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침투 선수를 못 막거나 좀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못한 모습, 뒷공간을 노출하는 등 전체적으로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최종픽에는 무승부로 갈 수도 있는데 초안은 셰필드 승을 예측을 하고요. 밍스가 부상인 부분은 좀 커 보이고 아스톤 빌라의 원정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고 수비가 불안한 모습은 셰필드가 홈이고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아스톤 빌라가 역습에서 엄청 좋다라고 또 레스터만큼 좋다라는 모습은 또 셰필드가 레스터만큼 역습에서 좋다 이런 모습은 아니어서 무승부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초안픽은 셰필드의 단통 승 예측합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사우스햄튼과 16위 웨스트햄 경기인데요. 사우스햄튼은 뉴캐슬에게 2대1로 직전 경기 패배를 했었고 웨스트햄은 아스날에게 3대1로 패배하면서 두 팀 다 패배를 했고요. 투표율은 홈팀인 사우스햄튼의 35.5%로 홈팀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2승 1무 5패, 5경기 2승 1무 2패로 최근 5경기는 좋은데 홈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2승 3무 3패, 5경기 1승 4패. 웨스트햄은 반대로 최근 5경기는 좋지 않은데 원정 성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웨스트햄 2연패 중이고요. 사우스햄튼은 최근 홈경기에서 2연승 중입니다. 웨스트햄은 윌셔가 복귀하지만 란지니, 크리스웰, 야르몰렌코 선수가 부상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우스햄튼은 지난 경기 잉스가 골을 넣었고 제네포, 롱, 에드먼드, 부팔 좋았습니다. 버틀란드는 결정적인 찬스 그 골을 넣었더라면 좀
뉴캐슬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세트피스 좋았지만 전반전에 분위기가 사우스햄튼이 좋았을 때 골을 못 넣었던 상황들은 아쉬웠고요.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압박 이런 부분은 좀 좋았습니다. 공격이 전체적으로 역습 및 선수들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은 아쉬웠고 반대로 웨스트햄은 안토니오가 톱으로 나왔었고 좋은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도 초중반까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으면 그러나 중원 선수들이 좀 많이 뛰다 보니까 노블 선수도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된 건지 후반부에 좀 많이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외질이 프리헤더 하는 부분, 크레스웰 교체 후에 그 공간에서 두 골이 나왔던 부분, 압박이 약한 부분과 수비와 미드진 간격이 넓고 스피드가 느린 부분, 결정력이 좋지 못한 부분, 전체적으로 최근 웨스트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사우스햄튼 롱이 복귀한 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홈에서 3연승을 할 그런 스쿼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또 상대가 웨스트햄이니까. 페이그리니 감독이 경질에 좀 가까워져서 경질 버프로 웨스트햄 팬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쿼드 자체가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안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사우스햄튼의 무승부와 패 중에서 고민 중인데 상대 전적이 1승 4패로 웨스트햄이 우세하고 사우스햄튼의 수비진이 좋지 않아서 웨스트햄의 공격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시즌 초 좋았던 분위기로 분위기 반전을 시킬 것이라는 개인적인 촉이 와서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웨스트햄 선수들이 좀 부상자가 좀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이어서 그런 부분이 걸리고 롱이 돌아온 후에 사우스햄튼이 너무나 좋은 모습과 수비가 좋지 않은 웨스트햄의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이어서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우스햄튼 승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폴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최종패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5위 맨유와 14위 에버튼 경기인데요. 맨유는 맨시티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었고 에버튼은 첼시에게 3대1로 두 팀 다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홈 승리 맨유 쪽에 73.9%고요. 맨유는 홈에서 4승 3무 1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1패는 수정호한테 패배를 했어요. 네, 5경기 3승 2무고요. 에버튼은 원정 1승 1무 6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맨유는 포그바가 부상이고 마티치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은 디뉴가 부상이고 델프, 콜먼, 예리미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는데 유로파 진출이 확정이어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일단 맥토미네 복귀한 게 커 보여요. 페레이라가 없기 때문인데 맥토미네가 잘하는 선수지만 페레이라 너무 좀 좋지 않아서 페레이라가 없으면 페레이라가 있으면 오히려 맨유에게 더 마이너스로 보여요. 제임스, 마샬, 레시포드의 역습 좋았습니다. 대회야도 좋았고요. 맨유는 리버풀이 한때 의적풀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의적풀을 이을 맹길동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에버튼은 감독 교체 후에 플랫 4-4-2 형태로 나왔고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의 투톱으로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데이비스 대신 슈나이더린이 선발로 나왔고요. 데이비스는 히샬리송과 교체되면서 톱으로 뛰었습니다. 디뉴가 부상인 부분은 좀 커 보이지만 CD배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좋았던 경기력을 보였던 에버튼입니다.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는 경기인데 저는 맨유와 맨시티 둘 중 한 팀은 부러진다고 봤는데 맨유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디뉴가 없다고는 하지만 에버튼은 여러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하고요. 맨유가 좋은 점은 라인을 올린 맹글동이라는 별명이 생긴 게 맨유가 이제 강팀들에게 강한 건데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고전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상대에게 좀 두들겨 맞다가 이제 역습으로 골을 넣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맹글동이라는 별명이 생겨서 역습에서 이제 직선적인 선수들인 제임스나 마샬, 레시포드 이런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상대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온다면 그 스피드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데 맨유 사이드는 맞지만 이번 시즌 맨유가 3연승 하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고 에버튼이 또 강팀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맨유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6위 울버햄튼과 7위 토트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브라이튼과 2대2 무승부, 토트넘은 벌리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토트넘 쪽에 65.7%고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3승 4무 1패인데 1패는 첼시에게 패배를 했고요. 5경기 3승 2무, 패배가 없어요. 토트넘은 원정에서 1승 3무 3패,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토트넘은 라멜라, 윙크스, 은둔벨레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확정된 상태고 울버햄튼도 확정인 상태입니다. 유로파. 이 경기 유로파와 챔스 라인업을 보고 최종 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것이라고 봐서 울버햄튼은 조타, 히메네스, 트라우레, 도어티가 좋았고요. 히메네스가 측면으로 이동하면 조타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로 인한 장면들을 골로 만들어냈고요. 역습도 좋았고요. 근데 수비는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뒷공간 허용과 스피드가 느린 부분,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는 부분, 침투 선수를 노마크하면서 프리헤더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지는 않았지만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결정력 있는 모습들은 좋았습니다. 이 경기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두 팀 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울버햄튼이 홈에서 좀 강해요. 토트넘의 수비가 불안한 부분도 걸려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무린유가 잘 준비를 해올 것으로 보이고 울버햄튼의 수비가 불안해서 홀더가 없는 저는 역습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어서 스쿼드와 경기력이 좋은 토트넘이 이길 것으로 봐서 울버햄튼의 단독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1위 아스날과 3위 맨시티 경기인데요. 아스날은 웨스트햄에게 3대1 승리, 맨시티는 맨유에게 2대1로 졌습니다. 투표율은 맨시티 쪽에 71%고요. 아스날은 홈에서 3승 4무 1패인데 1패가 브라이튼한테 패배를 했어요. 5경기는 1승 2무 2패로 최근 좋지 않고요. 맨시티는 원정에서 5승 1무 2패, 5경기도 2승 1무 2패로 좋지는 않습니다. 두 팀 다 좋지는 않은데 아스날은 오랜만에 승리를 했고요. 아스날은 세바요스, 티어니, 자카가 부상입니다. 자카가 부상인 부분은 아스날에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카는 좀 템포를 너무 끊어먹고 지난 경기도 치명적인 패스미스도 있었고요. 맨시티는 스톤스가 부상인데 아게로, 진첸코가 복귀 가능해 보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경기에 스톤스, 앙헬리노 다 좋지 않았고요. 스털링도 비사카에게 좀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사카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좋은데 상대가 강팀일 때는 맨유에게 있어서 비사카는 엄청난 중요한 존재인데 상대가 약팀일 때는 공격력적인 부분은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공격력적인 부분은 아쉬워서 좀 맨유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맨시티로 넘어가면 데브라이너는 여전히 좋았지만 아구에로가 없으니 결정력이 좋지 않고 수비도 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스날은 페페가 골 넣은 부분은 좋았지만 중앙 공간을 내주는 부분과 수비 볼 처리가 좋지 못한 부분, 그리고 콜라시나츠 수비는 엉망이었고요. 자카의 패스미스,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고 수비와 미드 간격 넓은 등 웨스트햄에게 경기력이 좀 밀렸습니다. 웨스트햄 결정력이 좋았다면 질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봤고요. 이 경기 분석 필요 없이 맨시티 승으로 봅니다. 아구에로, 진첸코가 복귀하면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맨시티는 챔스가 확정됐고 아스날도 유로파가 거의 확정돼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지만 맨시티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챔스에서 1군으로 나온다면 아스날이 홈에서 3승 3무 1패로 좋은 전적 때문에 라인업을 보고 우승부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좀 중앙 공간을 내주는 부분이나 수비가 전체적으로 불안한데 중앙 공간 내준다면 데브라이너나 중거리 슛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맨시티여서 실점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아스날의 수비가 맨시티 공격에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의 승리를 보고 아스날의 단독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안팩 EPL을 끝났고요. 라리가는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 공유 그리고 초안픽 배팅 내역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EPL이 조금 살짝 어렵긴 해요. 이번에 좀 맨유나 맨시티나 좀 첼시 등 최근에 강팀들이 엄청 강하다 이런 게 없고 레스터 강팀 중에 좀 믿을만한 팀들이 리버풀과 레스터인데 두 팀이 빠져서 좀 어려운 회차긴 한데 최종 픽까지 열심히 분석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